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또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운트 곡스. 10년을 울겨먹고 있는 마운트 곡스. 7월부터 피해 보상이 주어진다. 이런 소식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자세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가격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현재 6만 165달러. 지금 시간은 6월 25일. 6.25. 꾀레군이 쳐들어오듯 퍼드가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물리쳐야 되겠죠? 지금 아침 8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많이 빠졌다가 지금 겨우 6만 달러 위로 올라설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58,456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여기 피보나치 지지까지 거의 건드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이 긴 횡보 채널, 이 구간을 한 3달째 지나고 있죠. 이 채널의 바닥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 자,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마운트 곡스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90억 달러 규모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발표가 있는데 이게 바로 7월부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충격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있겠네.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빠져 있는데 오늘 이런 편지가 피해자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동안 조율해왔던 피해 보상 계획에 의해서 피해 보상 시작한다. 바로 7월 초부터 beginning of July 초부터 이 많은 물량이 1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나간다. 거의 90억 달러 규모. 이 정도면 시장에 충격을 안겨줄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규모니까. 자, 잠깐 마운트 곡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봐. 마운트 곡스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래소였습니다. 예전에 2014년에 해킹을 당합니다.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80만 개 정도를 털립니다. 다 털리고 거지가 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엉성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이런 USB 스틱 같은데 들어있는 비트코인이 한 18만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랴부랴 피해자들 모아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끌리고 2018년에 조금 보상을 해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 조율되어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10년을 기다렸는데 피해자들이 다 이걸 현금화할까요? 그게 관건입니다. 마운트 곡스에 투자한 사람들, 10년 넘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0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아직까지의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이 예전에 내가 샀을 때는 그냥 도박성으로 접근했는데 보니까 이거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네 하면서 이제 조금 관점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상으로 받게 될 비트코인을 냉큼 팔아 제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레드 크루거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 이 사람이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 10만 개 넘게 배포되는데 7월에 추정치는 6만 5천 개 정도가 개발 보유자에게 전달되며 최소 6,500 비트코인이 청산될 걸로, 판매될 걸로 예상이 된다. 자, 이 사람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게 될 비트코인이 대략 6만 5천 개인데 이 중에 한 10% 정도가 판매될 걸로 예상을 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배로 13,000개까지 팔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숫자는 대략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4일 전에 획득한 금액입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죠. 7억 8천만 달러 정도 규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수했다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쳤나요? 기억하시나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렇게 많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안 끼쳤다. 비슷한 양이 매도된다면 시장이 또 큰 충격에 빠질까? 이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을 모른다. 7월부터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몇 달간에 걸쳐서 나눠주는지는 모릅니다. 여기 편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접수된 거래소를 통해서 등록하고 조율을 다 한 거래소들 순서에 맞춰서
배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 물량이 한꺼번에 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순서대로 자, 이 거래소랑 해서 보내고 여기 뭐 빗썸이랑 거래해서 보내고 저기 저 비트 스탬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목록 주면 서로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7월 초에 14만 개가 한꺼번에 팍 시장에 풀려서 너도 나도 매도 이걸 할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퍼드죠, 퍼드. 근데 이걸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이게 미뤄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랑 조율해서 목록 맞춰서 보낸 다음 확인하고 다 마무리되면 그 다음 거래소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팔 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털린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으셨다면 파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락장로 들어서고 있다면 당연히 더 빠지기 전에 파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상승장으로 진입 벌써 해버린 상태고 더 높은 가격을 모두들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판다? 부분적인 익절은 가능하겠지만 의미 있는 커다란 물량을 털어버리고 나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 중에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팔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 파는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수익일 테니까. 장기 투자로 간주가 되어도 대략 40%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무사하고 상의해서 이 수익 실현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한꺼번에 많이 하면 올해 세금이 너무 많아지니까 만약에 올해 받는다면 올해 이만큼, 내년에 이만큼 10%씩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부자 세금에 대한 그 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수입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전략적으로 나눠서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2014년 이전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겠죠. 이 사람 말처럼 대략 한 20% 정도까지 팔 수 있다. 현실적인 수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시장을 무너뜨릴 만한 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만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털어버리고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아는 호재는 막상 일어나면 뭐 별로 없죠. 차라리 막 거기에 대해서 조종이 오고 셀 더 뉴스 하면서 꺼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도 별거 아닙니다. 피해 보상이 나가기 전에 분위기가 조금 불안해지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가격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막상 피해 보상 시작되면 차라리 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운트 국수의 물량은 이렇게 온체인에서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며칠 전에 제가 보내드렸죠. 시장에 깜짝 충격을 줬던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독일 정부가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28억 달러 규모. 이 비트코인은 독일에서 불법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한테 압류를 한 겁니다. 예전에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했었는데 그걸 이번에 찾아서 뺏어서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독일 정부가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수상한 게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까? 비트코인의 내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라켄,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로 이걸 보냈습니다. 장외 거래로 파는 게 아니고 일반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를 쳐버린 겁니다. 업비트로 20억 달러 보내서 그냥 매도 한 거랑 똑같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팔다가 가격이 다 떨어져서 제가 못 받을 텐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이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째려보고 생각이 있냐 없냐, 왜 그렇게 했냐 수상하게 쳐다보니까 얼른 다시 비트코인을 회수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독일 정부로 보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뭘 잘 몰라서 거래소로 보내서 팔았다가 욕먹고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장외 거래를 통해서 좀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었던 건지 이게 또 이상하게 마운트 곡수와 맞물리면서 이렇게 큰 매도세로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매우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 과거를 돌아보면 큰 움직임이 있기 전에 시장이 위축되고 빠지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자, 지금의 가격 움직임만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현기증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 암호화폐를 통한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준비의 시간, 기회의 시간일 뿐이다. 자, 작년 8월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절망의 시간, 횡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달간의 횡보 기억하시나요? 혹시 올 초에 있었던 1월 후반에 있었던 큰 조정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지금의 이 한 2~3달간의 횡보 기간, 6달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 자, 모두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